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그런 문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미스터리하죠. 그래서 오늘 이 고대의 대재앙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경고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더라도 운율을 맞춘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고고학자 에릭 클라인인데요.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고대 세계 붕괴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어떨까요? 첨단 기술에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이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우리 사회는 너무 거대해서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묵직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기 전 그 찬란했던 청동기 시대의 지중해는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세계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가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그런 왕국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외교도 하고 무역도 활발하게 하고 심지어 왕족들끼리 결혼 동맹도 맺으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뭐랄까 하나의 복잡한 국제사회였던 셈입니다. 보시면 이 시대의 주역들이죠. 그리스의 미케네랑 미노아, 터키의 히타이트,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물론 이집트까지. 이들을 고대의 G8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재밌는 건 이들 사이에 두세 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야말로 작은 세상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대단한 강대국들 중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핵심 기술인 청동을 만들려면 키프로스에서 구리를, 그리고 무려 아프가니스탄에서 주석을 가져와야 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들의 경제, 아니 문명 자체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국제 무역에 완전히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세계가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재앙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영화에서나 보던 퍼펙트 스톰처럼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 쉴 틈이 없어요. 기원전 1250년에 거대한 가뭄이 시작되더니 얼마 안 가 50년짜리 지진 폭풍이 덮치고 또 바다민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세력이 쳐들어오고 이게 다 거의 동시에 혹은 연쇄적으로 터진 겁니다. 뭐 하나 수습하려고 하면 다른 게 터지고 또 터지고 시스템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한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그 재앙의 도미노 첫 번째 조각은 뭐였을까요?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그냥 가뭄이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대한 가뭄이었어요. 이게 무려 짧으면 150년, 길게는 300년이나 계속됐다고 하니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가뭄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니 당연히 끔찍한 기근이 뒤따랐겠죠. 당시에 남아있는 점토판 기록을 보면요. 정말 절박해요.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다. 제발, 제발 곡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왕의 편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처절함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이 원래 지진이 잦은 곳이었거든요. 거의 50년 동안 학자들이 지진 폭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한 지진들이 계속해서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했죠. 혼란의 와중에 정체불명의 바다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이들을 붕괴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이들도 가뭄과 굶주림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헤매던 일종의 이주민이나 난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내부 반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에 굶주린 백성들이
더는 못 살겠다 하면서 무능한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들고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이상하게 왕궁이나 신전 같은 지배층의 건물만 불타고 일반 백성들의 집은 멀쩡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그냥 전쟁 한 번, 가뭄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스템 붕괴였습니다. 하나의 세계 질서 전체가,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네트워크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번영했지만 바로 그 연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니 모두가 함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도미노처럼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모든 문명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문명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저기 히타이트를 보세요. 완전히 실패해서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반면에 페네키아나 키프루스 같은 곳은 어땠나요? 오히려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서 변혁을 이뤄내고 번성했습니다. 결국 생존의 열쇠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대응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역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아요. 그 복잡했던 국제 공급망이 다 끊겨버리니까 더 이상 비싼 수입산 재료가 필요한 청동을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진 세계화 시대에 딱 맞는 새로운 분산형 기술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청동기 시대의 잿더미 속에서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플랜 B는 기본이죠. 둘째, 극한 기후, 즉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죠. 셋째, 위기 속에서도 혁신에 멈추지 마라. 새로운 길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평범한 사람들, 노동계층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전문가 에릭 클라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붕괴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문제는 언제 붕괴할 것인가이다. 좀 섬뜩하죠? 우리라고 해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특별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일 수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선택은 과거의 저 2갈래 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혼돈을 기회로 삼아서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페니키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역사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 그 히타이트인처럼 될까요? 번영이냐 소멸이냐, 결국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